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이 10월 23일부터 중국 공산당 그 사중 전회 20기 사중 전회 회의가 열리는데 벌써 그 긴장감이 상당히 감돌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에이펙 전인데 많은 게 중국 전문가들이 상당히 그 시진핑의 실각 내지 권력 투쟁에 대해서 많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외교관들이나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 여러 데 제가 자문을 좀 받고 또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한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중국의 아주 정통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 모든 이게 뉴스를 좀 종합 정리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또 전문가들 이충건 박사나 신범철부터 제가 많이 물어보고 하는 게 또 그 외 이름은 못 밝히지만 외교부의 후배들 친구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 전문가들 이 문제인데요. 먼저 이제 사중 전회라는 게 뭐냐?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가 있죠. 중앙위원회. 근데 전국 대표대회는 5년마다 열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최고권 있는 전국 대표 대회는요, 5년마다 이게 엽니다. 5년마다. 그래서 이게 5년마다 최고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전국 대표 대회는 5년마다. 그러면 이게 5년 사이에 중앙위원회, 요거는 이제 또 숫자가 많이 적겠죠. 우리나라도 이게 있잖아요. 전체 당원들 대회도 있지만 또 이제 중앙위원회, 요 위원들만 여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여는 이제 회의가요, 5년에 7번 있습니다. 7번. 5년에. 그러니까 이제 1중 전에, 그 다음에 2중 전에, 그 다음에 3중 전에, 이래가 이제 중간쯤 되면 4중 전에, 이게 이번에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중 전에, 6중 전에, 7중, 이런 식으로 7번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근데 보통 이게 중간쯤에 열리는 게 네 번째 4중 전회다. 여기서 이제 중간평가도 나오는데 또 개각이나 여러 가지 군부 개편 이런 게 결론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요, 계속 시진핑 실각 이런 거 치보면요, 엄청난 뉴스들이 이제 제도권 뉴스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게 근거가 뭐냐, 종합적으로 이제 왜 이런 자꾸 시진핑 실각설이나 이런 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취재하고 종합 정리해서 한 몇 가지로 이유를 한 말씀드리보면요. 첫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군부잖아요. 군부를 장악해야 돼. 항상 이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모택동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근데 군부가 이제 시진핑이 확실하게 장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 장유샤, 거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부주석이죠. 시진핑이 주석이고 중앙군사위. 옛날에 덩샤오평이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자리가 중앙군사위 주석입니다. 왜? 당 총석이나 또는 이게 이런 거 다 넘겨줬잖아요. 조자양이나 호요방 다 이게 넘겨줬잖아요. 덩샤오평이.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게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인데 거기 부주석 장유샤가 상당히 건재하다. 시진핑하고 계속 권력 투쟁을 했는데 건재하다는 말은, 안 그러면 이게 장유샤가 제거돼야 되는데 건재하다는 말은 이미 시진핑이 군부 장악이 흔들흔들한다. 확고하게 장악을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반대 세력을 축출을 못하니까. 이 말은 역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반대 세력이 건재하다. 이 말은 시진핑이 군부 장악력이 아주 흔들흔들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군부가 장악이 안 되면 권력이 장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장유샤와 그 갈등설, 군부 장악, 이게 그 시진핑이 흔들흔들하는 첫째 이유가 아닌가. 이게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인데 그 실각설이 많이 나오는 게요. 바로 이게 건강이상설입니다. 건강이상설. 건강이 안 좋으면 이게 권력을 장악할 수가 없죠. 건강이 안 좋으면 이게 그 권력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란 게. 근데 이 그 시진핑 외관상 보도요. 나이는 안 많아요. 53년생이거든요. 53년생이면 47, 67, 그 다음에 5를 더하면 뭐 72, 3살? 그렇게 안 많아요. 53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트럼프보다 훨씬 적죠. 트럼프가 근데 이거 79이잖아. 근데 트럼프는 활기차게 막 연설하고 보면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더니 뭐 실제 나이가 65세쯤 이게 젊더라. 혈관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막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적어도요. 이상하게 그 표정이나 보면 힘이 없죠. 저는 이게 뭐 의사는 아니지만요. 시진핑 보면 이게 뭔가 맥이 빠져 있고 힘이 좀 없어 보이고 사람이 그 활기 이런 게 활력이 안 보이잖아요. 느끼잖아요. 제처럼 아마추어가 봐도 옛날부터 제가 시진핑 건강 이상에 치보니까 2019년부터 끊임없이 노는 거예요. 건강은 나이 순이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몇 살 살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번에 김주애 안 데리고 놓았던데 근데 김주애가 벌써 후계자로 막 나오잖아. 진짜인지 아닌지. 이번에 열병시에는 김주애가 안 보였잖아요. 하여튼 이거 김정은도 그렇고 북한에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오래 산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아마 70 후반, 김정일은 60대 후반 죽었죠. 김정은은 더 빨리, 갈수록 더 빨리 죽네. 김씨 왕조 그래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나이가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또 이게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러게 제가 얼굴 표정만 봐도 건강이 심각하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뭐 뇌졸중 몇 번 왔다 이런 이야기부터 계속 이 건강 이상설이 나오니까 건강 이상하면 이게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각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저의 분석입니다. 분석이에요. 뭐 제 주장이 아니고 제가 여러 군데 그 기사와 전문가들 종합 취재한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 번째,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근데 이거 시진핑이요. 손에 이거 피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숫자가 있어요. 작년 1년 동안요. 2024년 작년 1년 동안 시진핑이가 숙청한 공산당원이 89만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사가 나 있고요. 팩트입니다. 시진핑이 숙청한 부패로 막 몰아가 이렇게 계속 숙청을 했단 말이죠. 반대 세력. 숙청한 게 1년에 89만이다. 와, 1년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하면 뭐 100몇십만 되겠죠. 작년하고 올해. 100만이 훨씬 넘어요. 수원시 인구보다 많답니다. 수원시 인구보다. 이런 식으로 이게 피를 많이 묻혔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이재명이하고 거의 비슷해. 이재명이가 지금 숙청한다고 특검, 개망난이 특검 3개 가지고 숙청한다고 개난리 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재명이 꼬꾸라지거든요. 피는 피를 부릅니다. 근데 이거 시진핑이 뭐 정풍운동하고 계속 뭐 부패. 근데 뭐 본인은 부패 아닙니까? 본인 재산이 얼마입니까? 시진핑의 재산은 뭐 천문학적인 재산은 그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이 독재자들이 이런데 근데 이거 하여튼 숙청한 게 작년 1년에만 89만이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 지금 있는 거죠. 이게 뭉치면요. 뭉치면 이게 언젠가는 권력이 휘청이 청하는 이런 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숙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적이 뭉쳐가지고 시진핑의 반기를 들면 한순간에 권력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데 상황이 옵니다. 그게 저는 세 번째 이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동서와 고금에 뭐냐면 이게 결국에 오랫동안 독재 정권이 완전히 지속되는 이런 경우는 이게 아주 드물고 거의 없다 봐야 돼요.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이요. 절대
영혼이 가는 이런 경우는 제가 역사에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옛날에 왕정 시대 뭐 이런 거 빼고요. 왕정 빼고 요즘 이게 중국도 왕정은 아니잖아요. 뭐 북한처럼 이게 세습도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게 다 이게 대를 이어서 자기가 한 번 연임하면 10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미리 정해놔요. 후계자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연임회가 그럼 이게 5년 더 한다. 그럼 이게 그 다음 지도자를 미리 정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키웁니다. 지도자를 이렇게 키웁니다. 여기 중국의 공산당의 전통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덩샤오핑부터 보면 이게 뭐 강택미다 뭐 쭉 놓잖아요. 후진타오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놓으면요. 보통 이게 두 번째 연임할 때는 그 다음 후계자는 이제 지정을 하는 이게 격세지정. 격세라는 게 세를 뛰어넘어서 한 세대 건너뛰어서 미리 후계자를 정해놓는 이걸 이제 격세지정 이런 이제 한자로 표현하는데요. 근데 시진핑이가 지금 자기 후계자를 안 정하고 이번에 3번 하고 다음에 4연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종신 독재하겠다는 거잖아. 거의 뭐 그래서 시황제다 진시황처럼 시황제의 이야기 나오는데 과연 지금 이게 중국의 현재 정치 수준이 과연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명이 영원히 독재를 할 만큼 허용되는 이런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고 더군다나 이게 뭐 시진핑이 그 정도로 이게 뭐 모택동이나 덩샤오핑처럼 같은 반열에 올라서 카리스마로 이게 죽을 때까지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고요. 특히 덩샤오핑도요. 죽을 때까지 안 했어요. 다 넘겨줬어요. 후계자한테 덩샤오핑도. 넘겨준 거예요. 그러기에 모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화대 혁명에 빠지면서 좀 했지만 자기 후계자는 다 해놨거든요. 실제. 그래서 지금 현재 절대 독재 권력이 영원히 가는 게 없다는 게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과연 이게 4연임, 5연임에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거는 역사를 볼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4가지 이유. 첫째, 군부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장유샤나 이런 데 여러 갈등이 나오고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는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이게 제가 육안으로 봐도 느껴진다는 이런 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진핑이 숙청을 작년에만 89만 명 엄청나게 숙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 세력이 언젠가는 들고 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거는 역사의 법칙인데 시진핑이 대단하게 모택동이처럼 이게 중국을 건국한 중국의 모든 돈은 모택동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덩샤오핑처럼 완전히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역사를 받고 이 정도 카리스마 있는 지지를 받는 지도자도 아닌데 지금도 이게 장기 독재죠. 벌써 3번 한 것도. 근데 이거 4번까지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10월 23일부터 하니까 한번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취재와 기사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사중 전에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엄청난 이게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제가 중국 책은 좋아합니다. 모택동의 장정부터 쭉 덩샤오핑 평전이나 여러 데 중국 논문들 책은 제가 보면 참 이게 중국 정치가 상당히 독특한 면도 있어요. 배울 것도 좀 있긴 했어요. 하나 배울 거는요. 중국의 지도부는 전부 이게 공돌이들 우리가 좀 비하할 때 공대 놓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공돌이 하면서 이게 좀 이게 비하하는데 중국은 지도부가요. 전부 보면 이게 북경대, 청와대, 공대 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데 과학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발전하나 우리나라는 저도 법조인이지만 전부 이게 법조인들 이재명이도 변호사인지 진짜 만주 변호사인지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하고는 틀리더라. 이거는 배울 만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은 혹독하게 밑에서부터 훈련을 거쳐가요. 성에서부터 이게 훈련을 거쳐서 최고 엘리트들 뽑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엘리트 양성하고
그 출신 성분들을 보면 좀 배울 점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정도라도 경제가 오는 게 아닌가 보고요. 하여튼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이 흔들리고 막 권력 투쟁이 되면 또 대만 문제하고 연결해서 우리한테도 이게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대만 문제하고 연결해서. 이재명이는 뭐 외계인이 쳐들어온 것처럼 중국이 대만 쳐들어갈 일 없다고 떠드는데 그거는 진짜 무식한 소리고요. 여러 가지 이게 불안정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23일 날 부득이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